진주의 목욕탕과 유흥시설에서 잇따랐던 집단 감염이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경남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줄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양산에서 모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창원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옛 경남 동부치산 사업소가 35년 만에 도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에서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의령군, 지역의 일꾼인 지방의원 선거 출마자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죠.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계신다면 이 소식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산에서 진행된 접종 모의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백신 예방접종이 진행될 양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입니다. 센터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건 신원 확인과 발열 체크. 이 과정을 거쳤다면 예진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기저질환과 알레르기 등 개인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과 대처 방안도 안내받습니다. 이후 접종이 진행되는데 예방접종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접종 후에는 이상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불안한 그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질서 있게 봉사자들도 그렇고 이게 순서에 잘 짜여진 모습을 보고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의 훈련에선 돌발 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가장 우려되는 급격한 전신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확인증을 발급을 받고요. 그다음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반응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반응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신경이 쓰이고요. 이제 접종하고 나면 조금 생길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관련돼 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싶어서 뭐 소방서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양산 지역 75세 이상 대상자는 18,000여 명. 70%가 넘게 접종에 동의했고 이 중 92%가 접종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막연하게 불안해서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안전하게 잘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때도 그걸 다 조치를 안전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해서 코로나를 이 땅에서 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시민들 모두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보관 장비부터 의료 인력과 자원봉사자, 소방과 군부대 등의 협조까지 준비를 끝낸 양산. 양산에선 1일부터 86세가 넘는 대상자 3,100여 명의 접종이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진행되고 15일부터 75세 이상 85세 미만 대상자의 접종이 실내체육관에서 오전 9시부터 이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계속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주의 목욕탕과 거제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진주와 거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 이하로 줄었고 자가격리자 중에 증상이 발현돼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산세는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27.4명으로 전주 43.4명과 비교해 15.9명이 줄었습니다. 이 기간 확진자 1명이 주위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6으로 1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화이자 백신 접종에 맞춰 4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민원 콜센터를 가동합니다. 콜센터에는 전담 공무원 1명과 전문 상담원 5명 등 모두 6명이 근무합니다. 이들은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고 접종 후 이상 반응 확인 등
민원 대응 업무를 처리합니다. 120으로 전화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문의는 1번, 생활 민원 접수는 2번을 누르면 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올해 경남에서 열릴 봄축제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경상남도는 3, 4월에 모두 23개의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진해군항제와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등 모두 18개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와 함안 수박 축제는 온라인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창녕 3.1 민속문화제 등 3개 축제는 하반기로 연기됐습니다. 경남도는 축제 현장 방문을 자제하고 혹시나 관광지를 찾아야 할 경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옛 경남 동부치산사업소가 35년 만에 도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재단장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옛 경남 동부치산사업소에 시민 참여 플랫폼인 마루를 개관했습니다. 옛 동부치산사업소는 지난 1986년 건립된 산림관리기관입니다. 1993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통합된 이후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다가 최근까지 도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돼 왔습니다. 경남도는 노후화된 공공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국비 5억 원, 도비 11억 6천만 원 등 사업비 16억 6천만 원을 들여 마루를 열게 됐습니다. 현재 마루에는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바르게 살기 운동 경상남도 협의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행정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사전투표도 진행되는데요. 경남 유일의 단체장 재선거가 치러지는 의령군은 군수선거 도전 등으로 공석이 된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도 동시에 열립니다. 지역의 일꾼인 도의원과 군의원 선거에는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표영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의령군 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는 여야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용 후보는 전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역임했습니다. 정 후보는 의령군 살리기 지원 특별조례를 제정하고 경남도 기관 신설 유치,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8대 전반기 의령군의회 의장을 지낸 손태영 후보가 나섭니다. 손 후보는 국도 25선 학포장 조기 착공 추진과 100원 택시 제도 도입, 하우스 특장물 제도적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군의원 선거에도 2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전 전공명장을 지낸 차성길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차 후보는 의령군의 테마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의령소방서 전곡지역대 조기 추진과 소규모 배수장 시설 개선 추진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정면 이장단 협의회장인 윤병열 후보도 무소속으로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윤 후보는 양파 마늘 저온 저장고 건립과 경로당 현대화 시설 사업 추진, 농번기 인력지원센터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 의령군수 재선거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지역 현안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할 지방의원 선거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큰 곳이죠. 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은 어떤 시장을 원하는지 비대면으로 들어봤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부끄러운 시장 사퇴를 겪어야 했던 부산 시민들. 시민들은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로 도덕성을 꼽았습니다. 부산 수장의 만큼 청년 결백이 최우선입니다. 깨끗한 손으로 부산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실업자는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타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차기 부산시장이 가장 먼저 침체된 경제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참 살기가 어디 가나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부산시장님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통의 시장님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부산. 부산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도 큽니다. 청년 일자리와 노인들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그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직장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부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청년 인구는 해마다 20%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부산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저와 제 친구들은 부산에서 일자리를 갖고 결혼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들이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는 부산에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안타까운데요. 우리 아이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에 어린이집 같은 데서 학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양산시 농민회가 11월 부산 경남 농민투쟁을 선포하고 농민기본법 제정과 농지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양산시 농민회는 31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등 관료 중심의 농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LH농지 투기 사태에서 보듯 농지는 투기 대상이 돼 있다며 이제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오는 11월 10만 농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를 밝히고 농민기본법 제정과 농지 전수조사, 농산물 유통구조 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31일 임명장을 받은 이 원장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2년간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책임집니다. 이 원장은 서울대 지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1990년대부터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학부총장과 기획연구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 분야의 중추기관이 될 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4월 1일 출범합니다. 경상남도가 강춘경 주식회사 펩스젠 대표를 초청해 행복지수 3년 연속 1위 핀란드의 비결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특강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하병필 행정부지사 등 경남도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강 대표는 특강에서 핀란드의 교육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변화 등을 소개하며 경남도에 접목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모닝 특강은 지난해 6월부터 도정 현안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열리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기업 노동자의 전입 지원금을 1년 최대 56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관내 기업체 노동자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자에게 최초 20만 원이 지원되고 계속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둘 경우 월 3만 원씩 12개월 동안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입신고 이후 6개월이 지나고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